오늘의 이야기는 결혼 생활 30년 만에 홀로 서기 결심한 60대 여성의 진심 어린 고백과 뒤늦게 깨닫게 된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를 언제부터 이렇게 무겁게 느꼈을까요? 손가락에 깊게 패인 자국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증표였던 때가 정말 있었나 하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제는 이 반지가 족쇄처럼 느껴진다니.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작년 2월 남편 현수가 37년간 다녔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에 달걀 프라이 김치찌개까지 남편의 마지막 출근길을 배웅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니까 점심도 맛있는 거 드세요. 응, 알았어. 그런데 내일부터는 집에서 계속 같이 있게 되네. 어떻게 지낼까? 그때만 해도 저는 순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성급한 말이었는지를.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둘이서만 사는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동안 바쁜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녁 때 남편이 동료들과 퇴직 회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런데 여보, 내일부터 뭐 하며 지낼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워낙 바쁘셨으니까 우선은 좀 쉬시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 좋을 것 같아. 정말 좋기만 할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건 뭘까?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일어나 남편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신문은 어디 있어? 현관 앞에 있을 거예요. 없는데? 좀 찾아봐. 아침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신문이 화분 뒤에 끼어 있었습니다. 가져다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앞으로는 제가 미리 가져다 놓을게요. 그래, 그리고 아침에 차도 좀 타다 줘. 커피 말고 녹차로. 차를 타다 달라고? 그동안에는 본인이 알아서 드셨는데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녹차를 우려드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점심은 언제 나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10분? 좀 빨리 할 수 없어? 배고픈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직 퇴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예민한 거겠거니 하고요. 오후에는 남편이 TV를 보면서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여보, 여보, 방석 좀 가져와. 여보, 에어컨 온도 좀 조절해줘.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계속 멈춰서 남편이 요청하는 일들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 생활일까? 그날 저녁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순아, 남편 퇴직하고 어떻게 지내? 좋지? 응. 뭐 그럭저럭 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드디어 신혼부부처럼 지낼 수 있게 됐잖아. 신혼부부라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는요, 이건 완전히 주인과 하녀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직 적응 기간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니 어느새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의 시중을 들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는 미역국 끓여줘. 그리고 반찬도 새로 만들어야겠어. 김치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아침에 뭘 해드릴지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하는 건가? 그럼 나는 뭐지? 정말 가정부인가? 침묵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퇴직 후 두 번째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예 저를 개인 비서처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8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양말이 어디 있어? 찾아봐. 서랍을 뒤져서 양말을 찾아드렸습니다. 이런 양말 말고 검은색 긴 양말. 그것도 새 것으로. 새 것까지 지정하시네. 저보고 양말 관리사라도 되라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니 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중국집에서 시켜 먹자. 짜장면 말고 짬뽕으로. 저는 짜장면이 좋은데요. 아니야, 짬뽕이 좋겠어. 전화해. 제 의견은 아예 무시당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이 무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더욱 답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낮잠을 자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는 동안 청소기 돌리지 마.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그럼 언제 청소를 하죠? 내가 일어나면 하든지 아니면 나가 있을 때 하든지. 그럼 제 시간표는 완전히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네. 그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마트에 장 보러 가요. 얼마나 걸릴 거야? 1시간 정도요? 너무 오래 걸리네. 빨리 다녀와. 집에 혼자 있기 싫어. 45년을 혼자서도 잘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도 혼자 있기 싫다니. 저는 황급히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건가?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간까지 제한받아야 하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등 좀 밀어줘. 지금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내 등이 가려워.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의 등을 밀어드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의 모든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전 신혼 때를 떠올려 보니 그때도 남편은 저를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런 갑갑함을 덜 느꼈을 뿐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남편에게 나는 정말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던 건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과연 정순의 이런 답답함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남편 현수는 자신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남편이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완전히 남편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6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45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구나.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쌀을 씻어둔 것을 밥솥에 넣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서 상에 올립니다. 7시 정각 남편이 일어납니다. 여보, 신문 가져왔어? 네, 거실 탁자에 놓여 있어요. 차는? 지금 끓이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도 해줘. 어제는 너무 딱딱했어. 어제 계란 후라이가 딱딱했다고. 그럼 그때 말하지, 왜 지금 와서?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45년 동안 체득한 처세술이었거든요. 괜히 따졌다가 아침부터 기분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드시고 난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일련의 지시들. 여보, 커피 한 잔 더 타다 줘.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커피를 타다 드립니다. 너무 진해, 물 좀 더 넣어줘. 다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넣어 타다 드립니다. 이제 됐어. 그리고 방석 좀 가져와. 허리가 아파.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방석을 가져다 드립니다. 이 방석 말고 두꺼운 걸로. 정말이지 처음부터 두꺼운 방석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다시 안방으로 가서 두꺼운 방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요구가. 여보, 핸드폰 어디 뒀지? 찾아봐. 온 집안을 뒤져서 핸드폰을 찾아드렸습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었네. 하루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이에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불러서 다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마저 하려고 하면 또 부르고 내 하루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지?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오지? 12시 정각. 여보, 점심 준비 안 해? 남편이 소리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부터 시간 맞춰서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급하게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어제 남은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껏 준비한 건데도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부족해. 여보, 충전기 좀 가져와. 여보, 점심은 준비 안 해? 매일 늦네. 내 시간 맞춰서 할 수 없어. 시간 맞춰서? 어제 먹던 김치찌개네. 새로 안 해? 어제 끓인 거라도 오늘 더 맛있을 거예요. 하루 더 우러나서 그래도 새로 해주지. 나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것도 없나?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찬밥, 더운 밥. 45년 동안 한 번도 찬밥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제 끓인 김치찌개를 다시 끓여드리는 게 찬밥이라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매일 새로 끓일게요. 그래야지. 그리고 반찬도 좀 더 다양하게 해줘. 매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만 나오네. 반찬을 더 다양하게. 그럼 장보는 비용도 더 들고 준비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얘기했다가 내가 37년 동안 번 돈으로 사는 집에서 밥값도 아까워하냐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점심을 드시고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용히 빨래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여보, 아까 누구 왔다 갔어?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럼 현관문 여는 소리는 뭐였어? 아, 택배 아저씨가 옆집에 택배 놓고 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오늘 어디 나갈 데 있어? 어디 나갈 데 있냐고. 허락을 구하는 건가? 일정을 확인하는 건가? 특별히 갈 곳은 없어요. 그럼 집에서 같이 TV나 보자. 제가 집에서 뭘 하고 싶은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과 같이 TV를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TV를 보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채널 좀 돌려봐.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리모컨을 들고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다른 거. 뭘 보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거라니. 그럼 구체적으로 뭔지 말해주세요. 결국 30분 동안 채널만 돌리다가 남편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없네. 차라리 잠이나 더 자지. 그렇게 남편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데도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깨어나서 뭔가를 시킬지 모르니까 마음 놓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5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뭐야? 불고기 할 생각이에요, 불고기.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 어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는데요. 고기는 고기지 뭐. 생선으로 해줘. 생선을 지금 사러 나가라는 건가? 아니면 집에 있는 냉동 생선을 쓰라는 건가? 집에 있는 생선으로 할까요? 냉동 생선 말고 신선한 걸로 마트 가서 사와. 마트 가서 생선을 사고 손질하고 요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상에 올리니까 이 생선 좀 짜네. 간을 너무 세게 했어.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할게요. 그리고 밑반찬도 새로 만들었어야지. 어제껏 그대로 나오네. 아침에는 반찬 다양하게 하라고 하더니 저녁에는 밑반찬 새로 만들라고 하고 도대체 언제 그 많은 걸 다 준비하라는 거지.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정말로 가정부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처지였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월급은커녕 감사 인사조차 듣지 못하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남편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온전히 저만을 위해 쓴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화장실 가는 시간, 잠시 숨 고르는 시간, 다 합쳐도 30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남편을 위한 시간이었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일까?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건가?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저도 나름의 일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친구와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묻고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불러서 중단시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개인적인 삶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족쇄였던 걸까? 45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런데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금기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도 더욱 선명해진 현실. 다음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준비, 차 타다 드리기, 신문 가져다 드리기.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아내의 역할인가? 남편이 아침을 드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 1시에 나갈 거야. 네, 알겠어요.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저녁만 준비해놔. 본인은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자유롭게 나가면서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나 하고 기다리라는 거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45년 동안 체득한 착한 아내의 가면을 벗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맛있는 걸로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어디 나가지 마. 혹시 급한 일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 어디 나가지 마라. 정말이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 남편이 없어야만 편한 이 상황이 정상인가? 그날 오후 혼자 있는 시간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 생활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이런 생활을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변해야 해. 남편의 퇴직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뭔 일이세요? 그냥 아빠 퇴직하고 나서 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요? 왜요? 아빠 아프세요? 아빠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아, 그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아빠 직장 때문에 함께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 신혼부부처럼 지낼 수 있게 됐는데요. 신혼부부. 또 그 말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신혼부부는 무슨? 엄마가 하루 종일 아빠 시중만 들고 있어. 시중이라니요? 아빠를 돌봐드리는 거죠.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정말 당연한 거일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37년 동안 직장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라. 45년 동안 참아온 제게 또 참으라고 하네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주말에 얼굴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째 준석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석아, 엄마인데.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손님이 와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달라니. 아들한테 하소연하려는데 시간 제한이 있나? 아,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아빠 퇴직하고 나서 좀 힘들어서. 힘들어요? 뭐가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요? 엄마,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이제 아빠랑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서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 죄송한데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두 아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제 힘든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 아들들도 결국 남자구나.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큰며느리 미영이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같은 여자니까 좀 더 이해해줄까 싶어서요. 미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요즘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하세요? 엄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지금은 익숙해지셔서 잘 지내세요. 어머니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적응? 내가 적응해야 하는 건가? 남편이 적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머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께서 더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든든하다고? 네. 혼자 계실 때보다는 훨씬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오히려 일거리만 더 늘었는데. 아니야, 집안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어. 그래도 어머니,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부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희는 바빠서 그런 시간도 없거든요. 결국 가족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봤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 명자에게 전화했어요. 명자야, 나 정순이야. 아, 정순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 응.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 아이고, 그게 뭐가 힘들어?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도 이것저것 나가서 바쁘다고 집에 잘 안 있거든. 정말 모르는구나. 나 함께 있는 게 어떤 건지.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부려먹어. 부려먹는다고? 그냥 챙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남편 챙기는 게 아내 도리지 뭐. 아내 도리. 또 그 말이네요. 도리야 그렇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 정순아, 너 남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외로워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제가 호사스러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정말 아무도.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참으라, 적응하라, 감사하라고만 하더라고요. 45년 동안 참아왔는데 또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혹시 이게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봐도 답은 같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계였어요. 그럼 내가 바꿔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 좀 타다 줘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는 대신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가는 거였어요. 여보, 차 좀 타다 줘. 네, 빨래 개는 거 끝내고 갖다 드릴게요. 지금 당장 갖다 줘. 목이 말라.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저항을 해봤어요. 하지만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예전에는 바로바로 해줬는데. 죄송해요. 빨래 개다가. 빨래는 나중에 개도 되잖아. 내가 부르면 바로 와야지. 내가 부르면 바로 와야 한다고. 정말 개 부르듯이 하는구나. 작은 저항조차 용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순아,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 영화? 좋지.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롯데시네마에서 만날까? 그래, 좋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오후에 경숙이랑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영화? 뭔 영화? 경숙이가 보고 싶다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요. 아니야, 가지 마. 왜요? 내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너 나가면 저녁 준비는 누가 해? 저녁 준비? 오후 2시에 나가서 5시면 돌아올 수 있는데 뭐가 문제지? 5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돼. 영화 보고 나서 수다 떨고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그럼 일찍 돌아올게요. 아니야, 그냥 가지 마. 집에서 같이 TV나 보자. 왜 제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결국 경숙이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경숙아, 미안해. 내일 영화 못 볼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뭐? 남편이 가지 말라고?
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해서. 아이고 정순아.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경숙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일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소유야 지배야. 45년 동안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물로 살아왔구나 하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선택지였어요. 68살의 이혼이라. 말이 될까?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해. 그날 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짜 변화를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숙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순아. 오랜만이네. 아 경숙아. 안녕. 지난번에 영화 약속 취소하더니 어떻게 지내? 많이 바빠? 바빠서 취소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지?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면서 경숙이가 유심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래 친구했는데 모르겠어? 뭔가 있구나. 경숙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정순아, 잠깐 우리 집에 올라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아니야, 집에 빨리 가야 해.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기다린다고? 몇 시인데?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4시도 안 됐는데. 뭐가 급한지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아니야, 30분만. 정말 오랜만이잖아. 결국 경숙이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 경수가 집이 많이 달라졌네. 응, 다시 꾸몄어. 어때 좋지? 정말 좋았어요. 밝고 깔끔하고 뭔가 활기찬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전형적인 아저씨 취향의 가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여성스럽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좋다. 그런데 경철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 순간 경숙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게. 정순아, 사실 나 경철이랑 이혼했어. 뭐? 이혼했다고? 너무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언제? 왜? 나는 전혀 몰랐는데? 5년 전에 했어. 그런데 너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미안해. 5년 전이라니. 그동안 경숙이가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그럼 이 집은? 내 집이야. 재산 분할할 때 이 집은 내가 갖게 됐거든. 재산 분할. 그런 것까지 다 했구나. 경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희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겠지. 나도 참고 살았으니까. 경숙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랑 비슷했어. 경철이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 비슷하다고? 어떻게? 하루 종일 집에서 나를 부려먹더라고. 마치 가정부처럼. 그것도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 말이야. 정말? 경숙이도 그랬다고?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 안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참았지. 너처럼 말이야.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어디 나가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고. 정말 우리 현수도 그래. 그렇지? 남자들이 퇴직하면 다 그런가 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경숙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경철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1박 2일 여행도 안 된다고. 응. 나 혼자 밤에 어떻게 자냐는 거야. 65살 할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65세 여성에게 하룻밤 여행도 못 가게 한다니. 그때 나는 깨달았어. 아, 내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니라 소유물이구나 하고. 소유물? 응. 사랑하는 아내라면 내가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않을 텐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소유물.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기분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다음날 경철이한테 말했어. 이혼하자고. 바로?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 경숙이의 당당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니. 그런데 이혼이 쉽게 됐어? 쉽지 않았지. 경철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지. 아이들도 반대했어. 엄마가 왜 그러시냐, 아빠한테 뭘 더 바라시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 아이들 반응이랑 똑같겠구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 모두들 그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데? 내가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 1년 넘게 설득했지. 1년이나? 응.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모든 사람이 반대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버텼어? 내 친구 하나가 도와줬어. 너는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계속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원해줬거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어때? 후회 안 해?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어요. 정말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싶어서요. 정순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무서웠어. 무서웠어? 응. 65살에 혼자 산다는 게 막막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걱정되고. 그럼 힘들었겠네. 힘들었지.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어떻게? 자유로워졌어.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경숙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할 수 있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야. 그래? 응. 그리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요즘은 뭘 하며 지내?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여행도 가? 응. 지난달에는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어. 혼자서 렌터카 빌려서 돌아다녔지. 정말 놀라웠어요. 경숙이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야. 스트레스? 응.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이혼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 정말? 응.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경숙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순아, 너도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현수 때문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았어?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 나도 그때 그런 표정이었거든. 그래도 나는 이혼까지는 생각 못하겠어. 왜? 45년이나 살았는데. 그리고 나이도 이제 68살인데. 정순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 글쎄, 사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정순아, 내가 말해도 될까? 응.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죽어간다고? 응. 정신적으로 말이야. 예전에 활발하고 밝던 정순이는 어디 갔어? 정말.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정순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언제까지 남의 시중만 들며 살 거야? 그래도가 뭐야? 너는 정순이라는 독립된 인격체야.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독립된 인격체. 정말 그렇긴 하지. 그리고 68세면 아직 젊어. 요즘 90세까지 사는데 22년이나 남았잖아. 22년. 그 22년을 지금처럼 살 거야? 아니면 정순이로서 살 거야? 경숙이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나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후회 안 해.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야. 정말? 응. 그리고 정순아, 너는 충분히 참았어. 45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45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혼 말이야? 응. 생각은 해봤는데. 그럼 진지하게 고려해봐. 나처럼 말이야. 경숙이네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경숙이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숙이가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갔다 온 거야? 경숙이네 잠깐 들렀다 왔어요. 경숙이? 그 집 남편은? 남편 얘기를 왜 하지? 설마 이혼한 걸 모르나?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미리 말하고 가라. 정말 허락을 받으라는 거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경숙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정순이라는 독립된 인격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22년을 지금처럼 살 거야?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숙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4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참고 견뎌왔는지를. 45년.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런데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첫째 준호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미영?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연락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종이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필체가 여성의 글씨더라고요. 그것도 꽤 친밀한 느낌이. 며칠 후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아, 회식 있었어. 부장님 생일이라서. 그래요?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회식이었다면 술 냄새라도 나야 하는데. 거짓말인가? 왜 거짓말을 하지?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몇 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 들어간 사이 재킷을 정리하다가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평일 오후 시간대에. 손이 떨렸어요. 진짜 그런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울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 키우느라 못 챙겨드린 게 많았나? 그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회식이 많이 늘었네요. 응? 그런가? 네. 그리고 미영이라는 분은 회사 동료인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 왜 그런 걸 물어? 셔츠 주머니에서 연락처가 나와서요. 아, 그건 후배 여직원이야.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어서. 후배 여직원. 정말일까?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갓난아이도 있고 갈 곳도 없고. 그 일 이후 6개월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의심하게 되고 전화라도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느 날은 아이를 업고 남편 회사 앞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 남편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냐고.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누구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6개월 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친한 선배 형님이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해버린 거였어요. 현수야, 그 여자랑은 정말 끝난 거지. 형님, 그런 얘기는. 아니야, 정순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네. 미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구나.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정말인가요? 뭐가? 미영 씨와의 일말이에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인가?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더 왜요? 그냥. 일이 힘들고 집에 와도 너는 아이 때문에 바쁘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고 친정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겠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시는 그런 일 없겠죠? 응,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럼 저도 모른 척 할게요. 대신 정말 끝내주세요. 그렇게 첫 번째 침묵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불륜 사건 이후 시댁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뭐야? 남편 마음을 집에 붙들어 놓는 게 아내 역할 아니야? 남편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게 제 역할이라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너그럽게 넘어가야 해. 부부싸움이 아니라. 채, 여자가 너무 예민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럼 여자는 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지옥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항상 제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결혼 전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정순아, 결혼하면 아이도 키워야 하고 바쁠 텐데. 직장까지 다니기 힘들 거야. 현수가 결혼 전에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교사는 방학도 있고. 아니야, 아내는 집안을 지켜야 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게.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준다고. 그럼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여자는 집안일에 전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5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정순아,
너도 교사할 생각 없어? 요즘 기혼 여교사들도 많아.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집안일? 아이가 하나뿐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 집안일이 바쁘다고? 정말 그럴까?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없을 만큼 바쁜가? 아니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걸까?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아이 학원비가 좀 올랐대요. 또? 얼마나? 한 달에 5만 원 더요. 5만 원? 그럼 다른 학원으로 보내든지. 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남편 담배값이랑 비슷한데. 제가 필요한 걸 사려면 항상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요. 여보, 화장품 떨어져 가는데 새로 사도 될까요? 화장품? 작년에 산 거 다 썼어? 네, 거의 다 썼어요. 그냥 좀 아껴 써. 요즘 경기가 안 좋다잖아. 화장품 하나도 아껴 써야 하나? 내가 뭐 사치품을 사자고 한 것도 아닌데. 반면에 남편은 자기가 필요한 건 자유롭게 샀어요. 골프채, 비싼 시계, 옷. 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크면서 더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들들이 커서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큰아들 준호가 대학생일 때였어요. 엄마, 내 친구들 집에 놀러 올 건데 맛있는 거 좀 해줘. 알았어. 몇 명이나 와? 5명 정도? 그리고 엄마는 그날 나가 계세요. 내가 나가? 네. 애들이랑 편하게 놀고 싶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고. 그것도 친구들 때문에. 하지만 말없이 나갔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다녀온 후에는 더욱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엄마, 빨래 좀 해주세요. 너 혼자 하면 안 돼? 에이, 엄마가 하시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그럼 나는 평생 빨래만 해야 하나? 이렇게 45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왔는지. 남편의 불륜, 시댁의 냉대, 포기한 꿈, 경제적 종속, 자식들의 무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심지어 친구들도 모르는 제 진짜 이야기들. 45년 동안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 그런데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기나 할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정순이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뿐.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끼고 있어서 그런지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반지처럼 내 결혼 생활도 이제는 끝내기 어려운 건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누를 발라서 조심조심 빼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반지가 빠진 손가락을 보니 하얗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45년간의 흔적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순이로서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45년간의 진실을 되돌아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우선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요즘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황혼 이혼? 그게 뭐야? 나이 들어서 하는 이혼 말이에요. TV에서 봤는데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혼을 해?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건데.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 그 나이에 무슨 행복을 바라.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게 행복이지. 그 나이에 무슨 행복을 바라라고. 68살은 행복을 바라면 안 되는 나이인가?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앞이 깜깜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남편이 아침을 드시고 나서 말했어요.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 이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머리 어디 아파? 머리 아프냐고?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인가? 정신은 멀쩡해요.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68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구나, 정말. 미쳤다고요? 안 미쳤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45년을 같이 산 부부가 갑자기 이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5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게? 갑자기라고?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일까? 내가 45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너랑 아이들을 위해서잖아. 저도 45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됐잖아.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냐고. 정말 모르는 건가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가? 당신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로 생각하세요. 가정부?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으면서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잖아요. 부려먹는다고?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로 돌본다고요? 언제 당신이 저를 돌봐준 적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37년 동안 밖에서 벌어다 준 게 너를 돌봐준 게 아니야? 돈만 벌어다 주면 끝인가요?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때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당신 결혼 초기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거 잊으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어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45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 용서해줬잖아. 용서한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갓난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럼 지금 와서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거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모르는구나. 4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 부모님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당신 바람 피웠을 때 저 탓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건 부모님도 당황하셔서 그런 거야. 당황해서 잘못 없는 며느리를 탓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 일이고 또 옛날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한테는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생한 상처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45년을 뒤엎자는 거야? 뒤엎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 68살에? 좋아, 이혼하자. 그런데 나가서 뭘 하고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해? 45년 동안 집에서만 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정말 잔인하게 현실을 들이대는구나. 그리고 돈은? 재산 분할 받아봤자 얼마나 될 것 같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뭘 먹고 살 건데?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돼요. 혼자 살 거니까. 최소한의 돈. 병원비는?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 많아지는데 남편이 제가 가장 불안해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아들들에게 연락했나 봐요. 큰아들 준호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이혼 얘기를 한다고 연락하셨는데. 응, 엄마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 엄마,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라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걸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엄마, 그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또 나이 얘기네요. 왜 모든 사람이 나이를 문제 삼는 걸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왜? 엄마가 혼자 사시면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번거로워서 하는 말일까? 저녁에는 둘째 준석이도 왔어요. 가족 회의라도 하려는 건지. 어머니,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그래. 말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 어떻게 상관없어요? 아버지도 체면이 있으시고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네. 45년 살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있다고 혼자 못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며느리들까지 나섰어요. 큰 며느리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대요. 그런데 참고 사시더라고요. 참고 산다고? 네. 어차피 나이 드시면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 노리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해요. 사기꾼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정말 내 안전을 걱정하는 걸까? 어머니, 부부가 45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의리로라도 사셔야죠. 의리? 네. 사랑이 아니더라도 의리로요. 의리로 사라고. 그럼 나는 사랑도 의리도 없이 살아왔다는 건가?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정순아, 너 요즘 이상해. 혹시 어디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몸이 아프다고? 응. 갱년기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라고요? 그러게 정상적인 사람이 68살에 이혼을 생각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인가?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요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신다고. 치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는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둘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우울증 치료도 잘 되잖아요. 우울증 치료까지. 내 마음을 병으로 몰아가는구나. 그날 밤 가족회의가 끝나고 혼자 방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아들들은 체면과 번거로움을 걱정하고 며느리들은 의리로 살라고 하고 4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감정을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이상하니까 치매 초기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45년 동안 나는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다음날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정순아,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재산 분할은 없어. 이 집도 내 명이고 예금도 내 명이야. 재산 분할이 없다고요? 45년 동안 내가 벌어서 모은 거잖아. 내가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야 해. 빈손으로 나가라고. 45년 동안 집안일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가?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겠어. 증언? 나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다고 말이야. 정말 잔인하구나. 4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그날 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경제적 위협, 사회적 편견. 모든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45년간 참아온 건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경제적 위협도 사회적 편견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남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돌려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 저는 과연 행복했을까? 정말 사랑받는 아내였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응. 그런데 어제 이야기는 잊어버려. 나이 들어서 괜한 생각하지 말고. 괜한 생각이라고? 45년 동안 쌓인 내 마음이 괜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숙이었습니다. 정순아, 안녕. 오랜만에 왔어. 경숙아. 왜?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경숙이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가족들의 반대, 남편의 위협, 경제적 불안. 정순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정순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대로 20년을 더 살 수 있어?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됐어. 답이 나왔잖아. 경숙이가 간 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됐어요. 여보, 저녁 뭐야? 오늘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요? 응. 그리고 찬물 좀 가져다 줘. 목이 마르네. 평소 같으면 순순히 가져다 드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직접 가져다 드세요. 뭐? 냉장고에서 직접 가져다 드시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어제까지는 잘해줬으면서. 어제까지는 잘해줬다고. 4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으면서. 당신 45년 동안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를 아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내가 아니면 뭐야? 가정부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그런 소리야? 어제 아이들과 얘기 다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때 저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바라봤어요. 45년간 끼고 있던 그 반지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반지 빼는 거예요. 왜? 45년 동안 이 반지를 끼고 살면서 저는 정순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반지가 빠지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끼고 있어서 손가락이 부어 있었거든요. 정순아, 그만해. 안 그만해요. 비누를 발라서 조심조심 빼기 시작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당신은 45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정순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저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반지가 빠졌어요. 손가락에는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반지를 탁자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제가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45년 전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갓난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그건 시댁에서 저를 탓할 때도 참았어요. 제 꿈을 포기하라고 할 때도 참았어요.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당신 승진할 때마다 뒤에서 내조한 건 누구였어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 회사 사람들 접대, 명절 준비. 모든 걸 제가 했잖아요.
그건 고마웠지만, 고마웠다고요? 정말 고마웠다면 왜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마웠다는 말을 4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구나. 그리고 당신이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24시간 당신의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시중이 아니라, 시중이 맞아요. 물 떠다 주고 신문 가져다 주고 방석 갖다 주고. 이게 시중이 아니면 뭐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마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된 거죠. 엄마? 준호야. 왔구나. 엄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45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요. 준호가 탁자 위에 결혼 반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심각하시구나. 그래, 심각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엄마가 심각한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니? 그건 너희들은 체면만 걱정했잖아. 엄마 마음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때 둘째 준석이도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그런 이야기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내 인생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엄마가 로봇인 줄 알아? 감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아들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연락한 모양이에요. 큰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요. 그래, 몰랐어. 45년 동안 엄마가 뭘 희생했는지 아무도 몰랐어.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겠어요. 시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나는 68살이야. 더 이상 참고 살기에는 너무 늙었어.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45년이 지나서야?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순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 45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모른 척한 것 같아.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45년 만에.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45년이 돌아와요?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와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정순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큰아들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를 위해 희생하실 거라고. 둘째 준석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45년 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걸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이혼이 싫어서 하는 말일까? 저는 일어서서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45년 동안 저는 정순이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무엇이었을 뿐이에요. 엄마, 이제는 정말 정순이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말했어요. 정순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탁자 위에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이 반지는 45년 동안 저를 구속한 족쇄였어요. 이제는 벗고 싶어요. 정순아. 물론 45년이 모두 나쁘지는 않았어요.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고 사랑했던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인간이에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45년 동안 못했던 진짜 내 마음을. 만약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45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모든 아픔과 분노를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저희 집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지진이 지나간 후 새로운 집을 지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황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일어난 게 언제적인지. 부엌으로 가니 남편이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정순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남편이 저를 정순 씨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예요. 이제는 서로 챙겨드리는 관계가 됐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시중드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밤 이후 가족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우선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는 남편이, 쓰레기 버리기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청소도 함께 하고요. 정순 씨,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5년 동안 집안일은 제 몫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진심이었어요. 서툴러도 열심히 했거든요. 4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구나. 아들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에 올 때마다 제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엄마 요즘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엄마 밥 먹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 기분이나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현수 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 있대요. 신청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순 씨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정말? 이렇게 쉽게 허락해주다니. 그런데 괜찮을까요? 집안일도 있고. 집안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 씨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복지관에 첫 출근을 했어요. 정확히는 봉사활동이지만 저에게는 45년 만에 사회복귀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정순 선생님이시죠? 네, 김정순입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45년 전 포기했던 교사의 꿈이 이런 식으로라도 이루어지다니. 교실에 들어가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함께 한글 공부하게 됐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구나. 첫 수업은 긴장됐지만 재미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 손자한테 편지 쓰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네, 천천히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순 씨, 어떠셨어요? 첫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간단하지만 맛있게 해놨어요. 남편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상에 올라 있었어요.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맛있겠어요. 앞으로 정순 씨가 봉사활동하는 날에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정말 변했구나.
45년 만에 처음으로 배려받는 기분이야. 그런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그동안 정순 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 하루 일과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주말에 아들들이 왔을 때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한글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보람 있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존경해요. 큰아들 준호가 진심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가 해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말 안 할게요. 대신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둘째 준석이도 말했어요. 며느리들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진짜 어머니? 네.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어머니로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은 말을 하는구나. 복지관에서 봉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했던 변화는 모두 이루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아침 복지관에서 돌아오니 집에 큰 박스가 하나 와 있었어요. 현수 씨, 이게 뭐예요? 정순 씨께 온 거예요. 복지관에서 보낸 것 같은데. 박스를 열어보니 감사패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우수봉사자 감사패 마이너스 김정순 선생님께. 편지를 읽어보니 제가 가르치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순 선생님 덕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45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그 할머니도 편지를 통해 자신을 되찾으신 거겠죠. 그날 저녁 남편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순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정순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45년 만에 처음이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복지관 할머니들이 제주도가 예쁘다고 하시던데. 좋아요. 제주도로 가요. 그렇게 저희는 68세와 70세의 새로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45년 만에 진짜 신혼여행이었죠. 제주도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순 씨, 그때 이혼하자고 하셔서 다행이에요. 왜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정순 씨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아요. 약속해요. 손을 내밀었어요. 45년 전 결혼할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유하거나 소유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서의 약속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순 선생님, 시에서 평생교육원을 새로 만드는데 강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강사요? 네. 한글 교육과 인생 상담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순 선생님이 딱 맞으실 것 같아서요. 강사라니. 정말 교사가 되는 건가?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현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정순 씨가 하고 싶으시면요. 하지만 집을 더 비우게 될 텐데. 괜찮아요. 저도 이제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69세에 처음으로 정식 강사가 됐어요. 45년 만에 이뤄진 꿈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만약 진작 변화했다면 어떤 날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68세가 되어서야 인정받는 걸까? 하지만 경숙이가 말해줬어요. 정순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야. 그래도 45년은 버린 시간이 아니야. 너를 지금의 정순이로 만든 시간이라고 생각해. 지금의 정순이로 만든 시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자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집에서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로 지내고 아들들과는 진짜 모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저를 정순 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김정순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어요. 가끔 손가락에 결혼 반지 자국을 봅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45년의 흔적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국이 상처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45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한 거야. 오늘도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현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6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69세에 이룬 꿈, 70세에 맞이할 새로운 도전들. 인생은 정말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로 남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톡톡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